처제의 사망보험금 요구한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결혼한 지 3년 된 새댁인데요. 결혼 3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겪은 한 사건으로 저는 결국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중매로 만난 남편과 5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허니문 베이비로 낳은 아들이 지금 3살이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10월 초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여동생이 제주도 학회에 참석했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동생은 종합병원에서 피부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직 미혼이었어요. 모교 교수님과 함께 학회에 참석했다가 학회장에서 숙소로 돌아가던 중에 횡단보도에서 렌트카에 치여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 2분 다 살아계시고 딸 2의 아들 하나예요. 저와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이었죠. 갑작스러운 비보에 친정 식구들은 모두 넋을 잃었어요. 결혼도 못하고 죽은 딸이라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고 엄마가 다니시는 절에 맡겨서 간소하게 제만 올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동생 앞으로 보험금과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엄마는 생때 같은 딸 죽은 대가로 받은 돈 10원 한 장도 필요 없다며 대성통곡하시고 아버지는 이게 내 딸의 목숨과 바꾼 대가냐고 울부짖으시더라고요. 큰 누나인 저보다 작은 누나를 더 따르던 막내 남동생은 사고 낸 놈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울분을 터뜨렸어요. 특히 동생이 학회 가기 전날 저를 찾아와서 언니, 이번에 월급 타면 조카한테 토마스 기차 세트 사줄게. 라고 배시시 웃으며 말했던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난달 중순쯤 아버지가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어요. 어머니께서 통장 2개를 내놓으시면서 동생 보험금이랑 보상금 받은 건데 이걸 어찌 했으면 좋겠니? 너희들 의견을 듣고 싶어. 원하면 얼마씩 나눠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동생은 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 아빠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가슴 아프고 피눈물 나는 돈이지만 어쨌든 그건 부모님 앞으로 나온 돈인데 자식들이 뭔 소리를 하겠어요. 저도 남동생도 그 돈에 대해서는 단돈 10원짜리 한 장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려서 그 돈 우리 좀 주라고 하지. 돈, 무슨 돈? 아까 그 돈 처제. 그 순간 제 머리끝까지 화가 솟구쳤어요. 당신 미쳤어? 그게 어떤 돈이라고. 분명히 알아둬. 난 그 돈에 단돈 10원 한 장 미련 없어. 그건 엄마 아빠 돈이야. 우리 거 아니라고. 기분이 정말 더러웠어요. 남편이 완전히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시어머니와 큰동서 신우가 찾아왔어요. 와서는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친정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거였어요. 기가 막혀서 솟구치는 열을 억누르며 물었어요. 그 돈을 받아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신우가 대답하더라고요. 언니도 알죠? 나 결혼하는 거. 결혼할 때 혼수장만 좀 하려고요. 돈이 많이 드네요. 혼수는 자기가 번 걸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아범이 공부할 때 네 신우가 많이 도와줬다. 이제 네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자기 오랍이니까 도와줄 능력 있으면 도와주는 거지. 신우가 우리 친정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큰동서는 저처럼 며느리라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신우가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온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딱 잘라서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저 친정에 돈 달라는 소리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어머니 모르시겠어요? 생때 같은 딸자식, 결혼도 못한 딸자식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모아버리고 받은 목숨값이라고요. 아마 저번에 친정에 같이 다녀왔던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사돈댁에서 네가 원하면 준다고 했다면서? 이제라도 원한다고 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 목숨값을 달라고 해서 그걸로 아가씨 혼수하는데 보태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우가 또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새언니, 말이 안 될 건 또 뭐예요? 어차피 새언니가 사돈댁에서 돈을 가져오면 그건 오빠 돈도 되는 건데. 그럼 오빠가 절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정말 아가씨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하네요. 너무하긴 뭘 너무하냐? 너 혹시 네 신랑 모르게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당신한테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내놓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면을 저는 좋게 봤어요. 알뜰하시고 낭비하지 않으시니까 보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인간의 탈을 쓴 돈에 환장한 악기처럼 보이더라고요. 딴 주머니 찰 만큼 아범이 많이 벌어다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2번 다시 저한테 친정에서 돈 가져오란 말하지 마세요. 전 죽으면 죽었지 친정에 돈 달라는 말 못해요. 우라가 치밀어서 꾹꾹 참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1시간가량 우리 집 거실에 버티고 있던 시어머니가 방문에다 대고 악을 쓰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만 가는데 아범이랑 잘 의논해서 처리해라. 많이도 안 바래. 5천만 원만 해줘라. 많이도 안 바란다고요? 방금 5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크게 한판했어요.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5천만 원을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유가 안 되니까 우선 친정에서 갖다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미쳤어? 무슨 여동생 시집가는데 5천만 원이나 보태줘. 난 그렇게는 못해. 둘이서 밤새 악을 쓰고 싸웠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둘이서 전화를 해대면서 돈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0여일이 지난 그저께 시어머니가 신우를 데리고 다시 왔어요. 당연히 또 돈 얘기였죠. 전 끝까지 못한다고 버텼어요. 한참을 침묵하고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 정 그렇다면 니들 이혼해라. 나는 시어미 말 우습게 아는 며느리 싫다. 이 말 한마디 던지시고 가셨어요. 저녁에 집에 온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했는지 들어서자마자 한마디 하네요. 생각해봤어?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이혼할 순 없잖아. 순간 치미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손에 잡힌 티슈통을 남편한테 던져버렸어요.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나도 더 이상은 너랑 살기 싫어. 아니, 이놈의 집구석. 정 떨어지고 치가 떨려서 못 살겠다. 남편이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문 열고 나가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정말로 남편 옷가지를 다 챙겨서 가장 큰 택배 상자에 담았어요. 한때는 제가 직접 다림질해서 옷장에 걸어줬던 셔츠들, 함께 여행가서 샀던 커플티를 하나하나 상자에 넣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주소를 시댁으로 적어 택배 붙이고 나니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고성이 터져나왔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당장 와서 싹싹 빌어. 저는 아주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뜻 받으려고요. 이제 더는 어머니 며느리 아닙니다. 뭐? 이 미친. 너 지금 내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돈 몇 푼이요? 어머니, 그 돈은 제 동생 목숨값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아드님 인생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남편이 스스로 망치는 거라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했어요. 이틀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며칠 사이 얼굴이 헬쑥해져서는 한숨부터 내쉬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사과라도 할까 잠깐 기대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랑 여동생이 좀 심하긴 했지만 당신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좋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좋게? 내 동생 목숨값을 당신 여동생 혼수값으로 내놓는 게 좋게 넘어갈 일이야? 당신한테는 우리 가족 비극이 그냥 돈으로만 보였구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똑똑히 알았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나가줘.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독하다. 어떻게 아빠를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독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슬픔에 빠진 사람 등쳐먹으려는 당신의 가족들이야말로 진짜 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지 마. 당신은 자격 없으니까. 현관문 열고 등 떠밀어 내보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배신감, 파탄 나버린 결혼 생활에 대한 허망함,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한 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더는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모든 걸 털어놓자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더라고요. 잘했다. 내 딸. 정말 잘한 결정이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한테 내 딸 맡겼다는 게 한스럽다. 어머니도 제 손 붙잡고 함께 우시면서 하늘에 있는 둘째가 너를 도운 거야. 그런 집에서 빨리 나오는 게 좋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이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와 함께 남편의 재산 내역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우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계좌에 정체불명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신우의 계좌로 또 카드값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죠.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돈을 급하게 쓰고 메꾸는 흔적이 역력했어요.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마침내 진실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 재무팀에서 일하며 수개월에 걸쳐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그토록 악착같이 친정에 돈을 요구했던 이유. 남편이 제 동생의 목숨값에 손을 대려 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신우의 혼수를 보태주려는 욕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질러버린 자신의 범죄를 늦게나마 덮기 위한 발악이었던 거죠. 신우의 결혼 준비를 핑계로 공금을 빼돌렸지만 막상 채워넣을 돈이 없으니 부모님께서 받은 제 동생의 사망보험금에 눈독을 들였던 겁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고 횡령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신우는 파혼당하고 말았죠. 부정한 돈으로 결혼하려던 여자라는 걸 상대 집안에서 받아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화려한 결혼을 꿈꾸던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가장 극적인 것은 시어머니였어요. 결국 아들의 벌금을 내기 위해 평생 자존심처럼 여기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했답니다. 며느리에게 동생 목숨값 5천만 원을 뜯어내려던 그 탐욕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죠. 저는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죠. 저는 3살배기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던 집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도움 아래 아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시어머니의 협박에 못 이겨 친정에 돈을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남편의 범죄는 잠시 덮어졌을지 몰라도 저는 평생 그들의 돈줄 노릇을 하며 불행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늘에 있는 제 동생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저와 제 아들을 지켜준 것만 같습니다. 그 부정한 돈을 탐내는 순간 그들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저의 길고 아픈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